선천적으로 외반주로 태어난 사람도 풀업 시에 외회전 상태로 해야 된다. 외회전 상태. 참 애매합니다. 근데 저는 보세요. 저는 풀업을 이 풀업 발을 잡고 하는 걸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를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스트 그립이나 손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 그걸 쓰면 외회전을 해도 엘보우에 걸리는 그 스트레스가 훨씬 적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왜 굳이 그 외반주가 있는 사람이 회전을 뭐 내회전이든 외회전이든 그걸 걸면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외반주가 선천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모스트 그립이든 그걸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운동도 발전을 해야죠. 운동도 분석할 수 있어요. 분석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운동을 시키면 통증 없이 또 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만 고집을 하냐 이 말이에요. 쌍팔년도에나 뭐 그렇게 했지. 뭐 운동과학 뭐 이런 게 생기죠. 김종현님, 자, 골반 전방경사는 어떻게 교정하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양쪽 다 골반이 전방경사돼 있으면 허리는 분명히 아플 겁니다. 혹은 한쪽이 전방경사돼 있고 한쪽은 후방경사돼 있어도 분명히 허리가 아파요. 대신에 나타나는 통증의 양상이 다르겠죠. 스쿼트 무게가 올라가면 골반이 돌아가면서 일어나진다. 그 골반 균형을 못 잡아서 그렇잖아요. 아니면 앉을 때부터 아마 돌아갈 거예요. 일단은 허리에 과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주름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에 과신전의 문제가 발생해서 아마 허리 쪽에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왼쪽 골반이 높고 오른쪽 골반이 낮아요. 요 분이 왼쪽 골반이 높기 때문에 아마 왼쪽 골반이 전방경사되어 있을 거고, 그리고 오른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후방경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아요. 그리고 복근도 약간 비대칭이 있죠. 밑에 보면 갈비뼈가 이렇게, 여기는 왼쪽은, 요게 왼쪽이잖아요. 왼쪽은 약간 경사가 더져 있는 반면에 오른쪽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몸통이 자꾸 이쪽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고, 무릎 보자. 발까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오른쪽은 무릎이 약간 바깥쪽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왼쪽은 오른쪽에 비해서 약간 안쪽을 보고 있죠.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얇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다리는 체중 지지를 잘 못한다는 거고, 오른쪽은 체중 지지가 더 많이 된다는 거고, 요즘 런지랑 스쿼트 때문에 무릎이 아픈데 쉬고 안 아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그게 쉰다고 해결되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몸이 이러신지 어떠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쉰다고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안 돌아와요. 이런 상태예요. 이런 상태. 오른쪽이 약간 바깥쪽으로, 혹은 왼쪽이 약간 안쪽으로, 왼쪽 무릎이 안쪽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는 이 왼쪽 고관절 외회전 관련 근육들이 전부 제 기능을 못한다, 뭐 이런 상태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뭐 TV 구형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스쿼트를 하면 요 왼쪽 다리의 내측 부분이 통증이 생기겠죠.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오른쪽 다리는 요 바깥쪽, 여기 무릎 바깥쪽에 통증이 생길 거고. 니플 위치도 다르죠. 지금 니플 위치가 다른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소흉근 때문에. 소흉근하고 아마 운동을 해도 이런 사람들은 밑에 부분이 조금 더 발달을 하겠죠. 그래서 이게 대흉근이 좀 찌그러진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요 오른쪽에 라운드 숄더가 너무 심하죠. 사람들이 재활을 공부하는 데 있잖아요.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세요? 물리치료사들 처음에 졸업해서 학회 수업 듣는데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씁니다. 그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게 독학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교육을 그렇게 많이 들은 편은 아닙니다. 교육보다는 저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스승님을 잘 만나가지고 그 좋은 스승님한테서 많이 배웠죠. 그리고 스터디를 오래 했죠. 스터디에서 배웠던 공부들을 이렇게 잘 써먹고 있는 거죠. 선배님들이 괜찮은 논문들을 이렇게 찾아서 한 5편, 6편 정도 줘요. 스터디 멤버들한테. 그래서 그 논문을 정리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논문 발표 한번 하려 그러면 한 석 달씩 준비해야 되거든요. 석 준비해서 논문 발표하고, 그런 걸 이제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서로 이제 이 주제 저 주제를 쌓아가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몇 년을 해야 제가 했던 거랑 비슷하게나마 따라올 수 있는데, 근데 뭐 지금 헬스판에 논문 뭐 가지고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보면 좀 귀엽습니다. 무슨 논문 근거 이러면서 올리는 분들 있죠. 그 논문 근거가 뭐 대단하다고 그 논문 근거를 앞에다가 딱 걸어놓고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논문도 있잖아요. 그 비슷한 논문을 적어도 한 4-5편 엮어가지고 보면서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되지, 뭐 논문 한 편 떨렁 올려놓고 논문 근거락 하면서 막 뭐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유튜버들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몇 명 있죠, 그런 사람들이. 논문 근거락 하면 무슨 뭐 근거가 됩니까? 논문들은 항상 있잖아요. 이게 맞다는 논문이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논문도 분명히 있어요. 잘 나가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뭐 30만, 50만, 10만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거 구독도 잘 안 눌러줍니다. 자기 구독자 딴 데 빨릴까봐. 딴 사람 거 구독 좀 해주면 안 되나? 그죠?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내 구독자 뺏길까봐 딴 사람들 거 아예 언급도 안 하는 거죠. 운동 유튜버들 중에 좀 내용이 좋고 구독자 수가 적은 사람들은 오히려 제가 막 채널에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뭐 조그만 채널이라도 그분한테 도움이 되면 좋잖아요. 뭐 내 거 보는 사람이 그 사람 거 본다고 해서 내 걸 안 볼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원심성 수축에 대해서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원심성 수축이 보통 중량이 누르는 만큼보다 힘을 덜 줘서 한다고 하는데, 근력을 최대로 쓰면서 강제로 원심성 수축을 하게 되면 다쳐요. 최대한 힘을 쓰고 있는데 강제로 내려가는 거는 근육 터져요. 그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원심성 수축이 내 근육의 힘으로 인해서 컨트롤 가능한 정도로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벤치프레스를 하는데 밀어 올릴 때라든지 내려 올릴 때 다 이 주동근들로 컨트롤이 돼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고부하로 하게 되면 내릴 때 내리는 걸 천천히 내리기 위해서 보상작용이 막 생겨요. 견갑골이 막 앞쪽으로 말린다거나 다른 뭐 문제들이 막 생기겠죠. 그러면서 부상이 일어나요. 그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서만흥 님이 우리 병원을 왔어요. 근데 제가 막 서만흥 님한테 허리가 아파서 왔을 때 골반 높이 체크하고 허리 숙여보세요, 허리 제쳐보세요, 허리 돌려보세요, 다리 한번 들어보세요 했을 때 이분이 잘 따라온다. 그리고 테스트를 몇 가지 해보면 대충 이제 이 환자분의 원인을 파악이 되거든요. 그러면 당신이 어떤 것 때문에 아프고 어떤 자세를 피해야 되고 그런 얘기를 쭉 해준단 말이에요. 설명을 되게 많이 해줘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픈 원인을 알려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귀찮은 거야, 아파 죽겠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고, 조금 한 5분만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운동을 시켜도 되겠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운동을 시켜봤자 의미가 없겠구나 싶은 판단이 한 10분 안에 들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치료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마사지만 받으면 좋아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더 열심히 시키죠. 엄청 빡세게 시키는데, 근데 웃긴 거는 뭐냐면 치료를 계속 진행을 해봐야 마사지만 할 거면 사실 의미가 없죠. 마사지만 할 거면 병원 좋은 일만 시키는 거고. 그래서 하이타이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마사지 3만 원만 좀 받는단 말이에요. 전신을 1시간 반을. 그런 데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을 빡시게 시키면 희한하게 좋아진단 말이에요. 좋아지면 또 와요. 근데 그렇게 빡세게 시키는 게 자기한테 안 맞고 그냥 마사지만 해주는 데를 가고 싶으면 이제 저하고는 이제 안 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왔을 때도 제가 운동을 수월하게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하는 게 싫으면 안 올 거고, 운동해서 좋아지는 거를 느끼면 또 올 거고.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올라면 오고 말라면 말라. 나는 오면 최선을 다해줄 테니까. 매뉴얼만으로 환자가 좋아질 수 있게는 어렵습니다. 매뉴얼로는 분명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5분만 보면 다 본단 말이에요. 차라리 그냥 저분한테 몸 상태 어디 안 좋다, 운동하세요, 이렇게 하면 끝나거든요. 5분만 하면 끝나는 거를 트레이너 선생님들 보라고 만드는 거예요. 트레이너 선생님들이나 필라테스 관련된 분들이나 이 사람들 몸을 분석하거나 몸을 좋아지게 만들고 건강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내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라고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분석하고 해야 사람들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죠. 사실 이 일반인들이 저거 보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일반인들은 그냥 자기 몸만 알면 돼요. 근데 진짜 트레이너들, 필라테스 강사, 요가 강사들, 재활 관련된 업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적어도 저 정도는 알고 하자는 거예요. 그걸 경각심을 자꾸 일깨워 주는 거죠. 또 내가 이 정도로 사람 몸을 분석하니까 케이스 하나당 한 10만 원씩 받아도 교육받으러 올 사람 천칠걸요? 제가 올린 그 케이스들 전부 다 해가지고 재활하는 과정까지 만들어가지고 8시간 강의를 만들어서 한 10만 원씩 받으면 들어올 사람들이 천지 널려 있을걸요? 아닐까요? 근데 그냥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거 10만 원 받고 10명만 가르쳐도 그냥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근데 다 그냥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좀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기 안 당하고 어디 가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벌려면 얼마든지 벌 수 있죠. 진짜요? 한 관절당 2-3시간 해도 10만 원씩 받아요? 오, 진짜요? 2-3시간짜리 있잖아요. 제가 지금 벌써 2시간 떠들었어요. 여기서 1시간만 더 떠들면 돼요. 1시간 떠드는 거 일도 아니죠. 야, 돈 벌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 저도 강의를 할 겁니다. 피트니스 교육에서 큰 돈 벌면 이 옛날 초기 구독자분들, 제 눈에 익은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제가 막 다 크게 보답을 하겠습니다. 움직이는 모습을 평가하는 것 같은데 수동적 가동 범위나 근육 길이 등에 대한 검사를 크게 안 보시나요? 움직임을 보기 위해서는 수동적 가동 범위, 근육 길이 이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움직임이에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움직임을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저런 것들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그러니까 다 알아야 됩니다. 다. 제가 이렇게 막 쉽게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